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곽영훈 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제가 항상 처음에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시장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만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주셨던 종목 AS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는 종목 포스코인데요. 4월 15일에 주셨었죠. 현재 한 20% 가깝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오늘 살짝 눌리고 있어요. 네. 이럴 때 또 AS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략 수정 있을까요? 전략 수정 없습니다. 네.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눌렸을 때 공략이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네, 조금 또 이렇게 또 사보고 또 더 빠지면 또 더 사고 이런 전략이 포스코는 유효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현재 지금 철강 쪽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호주와 중국이 좀 사이가 좀 안 좋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탄소 저감 정책이 진행이 되는 거다. 기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중국에서는 탄소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마다 전부 다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광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시장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의 변화를 살짝 언급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이제 우려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철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이 6월 달에 의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죠. 통과가 되면은 그때 또 한 차례 더 업사이드가 상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추후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포스코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두고 계신지도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지금 39만 7천 원이잖아요. 아직은 뭐 PBR이 100 안 됩니다만 48만 원까지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48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는 의견 챙겨드리도록 하죠.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테마는 왜 가지고 왔는데요. 열어보죠. 5월 MSCI 지수 정기 변경 돈 몰릴 새내기 주는 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총 4가지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종목들은 조금 미미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이 중에서 패시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큰데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HMM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달에만 해도 50%가 넘게 올랐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이 하이브 17%, 그 다음에 SKC가 8% 정도 올랐는데 이미 MSCI에 대한 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일단 MSCI에 대해서 이슈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의견 좀 말해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MSCI 지수 편입 되는 종목들은 이미 발표가 된 거죠. 보면은 4종목이 편입이 됩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HMM과 녹십자 그리고 SKC, 하이브 이렇게 4종목이 편입이 되게 되고요. 편출되는 종목은 현대해상, 하나 그리고 GS 리테일 외 7개 전체적으로 7개 종목이 지금 편출되는 거죠. 편출되는 종목은 단기간 내에 수급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 줄이셔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을 보시고 재매수를 하시을 때 비중 줄인 전략을 가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편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8일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HMM만 강하잖아요. 요거는 조금 좀 보시고요. 흐름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은 비중 축소 전략으로 하고 지금은 그대로 이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유 전략을
하다고 말씀 좀 근데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해운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살짝 눌렸는데 HMM만 살아남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요? MSCI 편입돼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중국에서 철강 감산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해운주가 조금 센티가 조금 깨지는 듯한 느낌이 최근에 좀 보여주는데 해운주는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해서 운임위세가 올라갈 거니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노션 외에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은 좀 눌러주고 있잖아요. 근데 HMM은 지수 편입 문제도 있고 이래서 더 가는 거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상에 더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네. HMM은 지금 보유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HM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네. 나눠봤는데 네네. 혹시 이 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든지 네. 이제 이 종목만큼은 조금 더 움직여도 괜찮겠다 싶은 종목이 있을까요? 네네. 아무래도 뭐 다 주목하셔야 되겠죠. 네. 다 주목하셔야 되는데 좀 강한 거를 주목하셔야만 수익이 나겠죠. 제가 볼 때는 좀 새롭게 좀 부각되는 종목이 녹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어떤 편입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전에 한번 그 소개를 해드렸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이오, 제약 쪽의 코로나 백신 CMO 기업들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CMO 기업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셀트리온, 바이넥스 그리고 가장 센 정보를 하셔야 됩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여기에서 녹십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슈까지도 보태서 녹십자가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차트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살짝 눌렸다가 38만 4천 원인데요. 의미 있는 가격대에 올랐으면서 에너지가 상방의 에너지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번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대응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 또 내용을 살펴보면은 1분기 실적 굿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요. 2분기 전반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백신, 독감 백신 관련해서 좋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CMO 기업으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매출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SCI 편입 종목 중에서는 녹십자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곽영훈의 갈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을까요? 알루미늄 몸값 랠리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잡아오셨는데요. 그러게요. 알루미늄 가격도 앞서 말씀해 주신 철강 가격에 네. 이어서 네. 뭐 한 달 동안 10%가 올랐다. 뭐 넉 달 동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야기가 네. 많이 들려오고 있죠.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엠텍, 대호웨이엘 사실 뭐 사마 알미늄, 남선 알미늄 어제 상한가 도달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혹시 지금쯤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당연하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 오늘 가장 센 게 포스코 엠텍이에요. 예. 그다음에 대호 대호 AL. AL입니다. 그밖에 종목들도 알루미늄이랑 붙어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구리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풍산 네.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왜 구리 관련된 종목이 가냐 하면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업이 앞으로도 바뀌면서. 더 많아질 거니까. 알루미늄도 그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4차로 넘어가면서 구리와 알루미늄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기타 뭐 비철금속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또 엮여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알루코라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PJ 메탈 이런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센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포스코 엠텍을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한 두 번째 정도 보고 싶어요. 대호웨이엘. 대호웨이엘이 어제 상한가를 갔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어제 맞아요.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이 네. 됐는데 요거 조금 더 저희가 관심 가져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좀 차트 일어났는데요. 네. 제가 그런 말씀 항상 드리죠. 전일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다면 설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매수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라는 표현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눌림목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사주고 만약에 추세가 강하게 분출하는 포인트가 잡히면은 비중을 늘려서 투자 전략 삼으셔야 되는데 마치 유바이오로직스처럼 잡으셔야 되는데요. 대호웨이를 조금 더 보는 이유는 어제
GTX, 네. GTX 원안 통과 발언을 경기도 지사가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가 원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엮어서 대오-AL 두 가지 테마를 엮어서 대오-AL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격포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주가의 탄력도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혹시 이거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목표가 제시는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추세 대응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굳이 본다면 만약에 추세가 강하게 본다면 저는 5,000원까지 5,000원까지. 예,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오의 목표가 5,000원 일단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중간중간 저희가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갈테마가라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그리고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할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